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한지연입니다. 저는 혈액종양내과 의사로서 폐암 환자의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와 같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1990년대에 처음 종양내과 의사로 자격증을 따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항암제 종류가 한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환자들이 어땠냐면은 수술을 못하면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단계예요. 되게 폐암은 조기 진단이 안 되니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항상 20% 어라운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일단 4기라도 수술할 수 있으면 해보고 하는 시대였던 건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꾸준하게 신약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는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주사 항암제들이 막 개발이 돼요. 하나 둘씩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되니까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츰차츰 늘어납니다. 뭔가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개발된 약제들이 표적 치료제예요. 이 약에 잘 듣는 특이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말 잘 듣더라.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표적이 없으면 4기면 한 1년 살지만은 표적이 있어서 표적 치료를 하는 환자에서의 생존 기간이 3년, 5년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어떤 약을 쓰다가 이 약이 끝까지 잘 들으면 굉장히 좋은데 결국 내성이 생기고 재발을 하게 되죠. 하지만 또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성이 생기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얘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표적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현재 평균 생존 기간이 5년 이상이에요. 이제 4기 폐암 환자도 수술한 환자보다도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면역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발전을 해오는데, 최근에 그 노벨상을 두 분이 타셨잖아요. 닥터 혼조, 닥터 앨리슨이 두 분 다 이 면역 치료에 대한 연구 개발을 80년대부터 계속 하셨었던 분들이에요. 면역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독성이 너무 심해요. 약한 면역 기능을 끌어올려서 암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라고 면역 치료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간혹은 오버가 돼요. 암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을 해요. 면역 치료가 사실은 이런 종양에서 쉽지가 않은 단계였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개발한 면역 치료제가 굉장히 쉽게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기대도 못했었던 환자들한테 새 삶을 주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폐암을 하여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를 개발하는 게 주 안점이에요. 어떤 환자에서 잘 듣는지 이런 표지자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대다수의 환자가 굉장히 저항적이고 계속 진행적이고 내성을 발생하는 그런 암들로 결국 사망하시게 되니까는 꾸준하게 내성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기전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는 게 연구 목표가 되겠죠. 현장에서 치료를 할 때 조금 문제점은 뭐냐면은, 사실 이런 약들이 효능이 입증이 되고 보험이 된 것들이 다른 나라들은 4, 5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지금 보험이 한두 개씩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의료진이 어떤 단계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환자한테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환자들이 그 경제적 부담을 그대로 떠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글로벌리 지금 스탠다드로 하고 있는 치료와 현실에서 내가 환자한테 드릴 수 있는 치료의 괴리가 너무 벌어져요. 이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마음 아픈 일로 다가왔어요. 아주 좋은 약들이 이제는 2, 3년 안에 다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신약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미국 FDA가 가장 선봉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이 약이 효능이 있다고 입증을 해주면 해줌과 동시에 보험을 오픈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보험까지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환자들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장 탑 티어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남성 폐암인 경우에는 90% 이상이 흡연자에서 발생하거든요. 폐암하면은 제1 원인은 흡연이에요. 폐암을 포함해서 모두 나면 혈압, 당뇨 안 오게 이제 꾸준하게 운동과 그다음에 적절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일단 암 발생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국립암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암 발생률 낮추고 사망률을 하여튼 다 낮추기 위해서 설립된 거고, 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병원, 연구소, 암관리센터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가 돼서 관리 측면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연구 결과가 이런 사회적으로 공익적 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에서 이제 폐암의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젊은 세대 흡연의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걱정도 있지만은, 사실 한국에서 여성 폐암의 80%는 비흡연자이거든요. 이 비흡연자에서 폐암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의심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뾰족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지금 사실 없어요. 공해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간접 흡연 같은 것, 그다음에 이제 흡연 이외에 2차 폐암 원인 라돈 같은 거는 환경 중에 이제 배출될 수 있는데, 이런 아파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건자재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심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동아시아 계열의 폐암의 빈도가 전 세계 대륙을 비교해서 봤을 때 아주 한 2배 이상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그 관심도가 꽤 높아지잖아요. 중국, 인도, 지구상에서 가장 아주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이 동아시아 계열의 폐암의 빈도가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로 계속 빈도가 늘고 있어요. 뭐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금연, 당연히 담배는 안 피셔야 되겠고요. 집안 환기를 잘한다거나 뭐 이제 청소 같은 것들도 꾸준히 해 나가고,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줄여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마스크, 폐 건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감염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 겨울철에 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럴 질환에 대한 그 전염력을 낮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도 장기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을 적에 과연 여기 해대는 건 없는지에 대한 그 퀄리티 컨트롤, 그런 것들은 괜찮은지,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굳이 폐 건강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괜히 해서 발견되면. 그래도 일단 나라에서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조기 검진에는 좀 참여하시면 옳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암은 예방이에요.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사실은 흡연자에서 폐암은 제일 마지막에 오는 질환이고요. 심혈관계 질환, 뭐 당뇨 이런 그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 온 다음에 사실 폐암이 오는 거니,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면은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쉽고. 되게 흡연자한테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되게 원인을 알기 때문에 수긍들을 하세요. 비흡연자에서 발생하는 폐암은 어떤 사람이 걸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비흡연자한테는 조기 검진해야 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사회적 관심들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나면은 의연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 심리적인 갈등, 그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건 거고,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저희가 과학적 발전에 힘입어서 이런 환자 맞춤형 정밀 진단, 정밀 치료가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도 또는 기대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기적이 당신한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좌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줘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의료진을 찾아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